안녕하십니까. 금일 2022년 무공해차 보급 정책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계획부 조경선 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금일 설명회 순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과 수소모빌리티 혁신추진단 최한창 과장의 행사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후 2022년 전기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보조금 처리 지침에 대하여 약 15분간, 이어서 2022년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처리 지침에 대하여 약 10분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일 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이메일을 통해 질의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구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우선 답변 드리고 이외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이메일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시작에 앞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 과장과 수소모빌리티 혁신추진단 최한창 과장의 행사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대기미래 전략과 김효정 과장입니다. 올해는 굉장히 작년에 21년도는 굉장히 전기차나 수소차 측면에서 무공해차 측면에서 굉장히 핫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만 9천 대의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해서 누적으로 25만 7천 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신규 등록된 21년 신규 등록된 175만 대 중에 6.3%를 무공해차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길에 가시다 보면은 파란색 번호판이 21년 초보다는 훨씬 많이 보이는 거를 여러분께서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올해 저희가 4만 대 정도 무공해차를 더 보급을 해서 올해 말까지는 무공해차 50만 시대, 무공해차의 원년을 여는 한 해로 만들고자 보급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24만 대 정도의 무공해차가 보급되면 신차 등록의 10%를 넘는 11에서 12%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소 모빌리티 혁신 추진단 최한창 과장님과 같이 준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 모빌리티 혁신 추진단 최한창 과장입니다. 수소차는 미래의 수소 경제를 눈앞에 구현하는 어떤 그런 무공해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수소차를 누적 2만 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압도적 세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2만 8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전략적 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누적 310개의 충전기도 구축해서 충전 편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 오늘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무공해차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도록 저희가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래차 보급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탄소 중립을 위한 한 걸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지침별 담당 사무관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전기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보조금 처리 지침에 대하여 환경부 윤여솔 김주엽 사무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윤여솔 사무관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개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 개편 배경입니다. 이용 고객,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요청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사회 여러 층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성능 향상 유도, 대기 환경 개선 효과 제고의 필요성이 점점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고, 전기차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차종이 나오고 출시되고 있으며, 또 작년에도 좀 여러 가지 시장에서 반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인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 물량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번에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두고 개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향상 유도, 대기 환경 개선 효과 제고, 그리고 전기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당초 운영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집행 일관성과 좀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 방향을 잡고 개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부터 어떤 내용으로 보조금이 개편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보조금이 일정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에는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700만 원에서는 연비와 전비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600만 원, 그리고 차량 제조사들의 조건을 차량 제조사들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100 해서 최대 70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행 보조금이라고 하여 차량 제조사들에게 부여되는 보급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이행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해당되는 업체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업체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작년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차종에 보조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보조금이 조금 커져서 70만 원까지, 저희가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된 20만 원까지 해서 70만 원으로 이행 보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란 상원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조기 달성한 고효율 차량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인데요. 이행 보조금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당초 50만 원이었던 것이 3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달성률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하 인센티브인데요. 올해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5,500만 원 미만의 좀 보급형 차량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그 인하폭의 3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부여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100만 원 가격이 하락된다면 30만 원, 30%에 30만 원까지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30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 인하 인센티브의 최종 합은 1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70, 30, 50을 다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최대 100분이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부분입니다. 인증사양별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작년에는 6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산정된 것에 100%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이걸 500만 원씩 인하해서 5,500만 원 미만 차량에는 100%,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 차량에는 보조금 산정된 거에 50%, 8,5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기준이 인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택시 추가 보조금 부분인데요. 택시는 작년에도 추가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최대 보조금 700만 원에서 이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종을 구매하시게 될 경우 200만 원은
그 200만 원까지 해서 90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작년과 똑같이 유지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용 물량 중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서 택시와 같이 좀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좀 더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는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 승합, 버스, 그리고 화물차, 그리고 초소형 차량에 대한 개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승합차 버스도 보조금 지원 단가가 조금씩 인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대형 버스 최대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최대 7천만 원까지 1천만 원 인하되었고요. 중형 버스 또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최대 5천만 원으로 해서 1천만 원씩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저희 전기 버스를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용으로 구입하실 경우 추가 500만 원이 국비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 또한 이 최대 7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7천만 원짜리 대형 버스를 구매하시게 될 경우 7천만 원의 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종을 구매하실 경우 최대 7,500만 원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린 통학차에 구매할 경우에는 올해부터 우선순위 또한 부여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 통학차가 좀 무공해차로 쓰이는 게 좀 저조한 측면인데 본 개편 사항에 따라서 어린 통학차가 조금 더 많이 무공해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물차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승용차, 승합차, 버스 관련해서는 이미 전비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차등화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형 화물차 또한 그런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가 도입되게 됩니다. 소형 일반형 기준 최대 1,400만 원으로 해서 보조금이 차등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경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00만 원 정액으로 부여되던 것이 마찬가지로 정액이지만 100만 원 하락돼서 1,000만 원 지급될 예정이고 소형 일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4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된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을 배려해서 차종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400만 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10% 14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시며 이 경우 1,54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기간 물량 별도 배정 부분입니다. 승용의 경우에는 법인 기간 물량이 작년에 별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법인 기관에서 대량 지원이 조금 더 용이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그런 조치가 없어서 좀 대량 지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법인 기간 물량을 한 20% 정도 별도 배정해서 좀 택배나 이런 쪽 좀 영업용으로 운영하시는 법인 기관에서 대량 지원이 용이하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초소형 승용 화물차 부분입니다. 초소형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1년 정액으로 지급되던 400만 600만 원이 22년에도 동일하게 정액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좀 더 친환경 모빌리티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현재 그런 차원에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지역 거점 사용용으로 구매 시 50만 원 추가될 예정인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 에코투어라 해가지고 특정 관광 구역 내 돌아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승용차 같은 걸 구매하시게 그 업체에서 구매하게 될 경우, 그 영업용으로 구매할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50만 원씩 추가 지원돼서 450만 원, 각각 또 6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 주요 개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일반 물량, 법인 기간 물량에 대해서는 대한 정확한 비교표입니다.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 우선순위, 택시 이렇게 총 4가지로 물량이 구분되게 됩니다. 일단 법인 현재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배정될 수 있는 물량이 40%에서 50% 수준이고 법인 기관에서 배정될 수 있는 물량이 30%에서 40% 사이, 우선순위 10%, 택시 10%입니다. 이러한 별도 물량 구분은 법인 기관의 경우 상반기까지 유지될 예정이고 택시 또한 상반기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 접수된 물량을 기본 다른 물량, 예를 들어 일반 물량과 법인 물량이 통합돼서 하반기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됩니다. 다만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분기까지 이런 별도 물량 구분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기 화물차는 또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법인 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 물량, 그리고 우선순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이 별도 물량한 것이 유지될 예정이고요.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도 3분기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생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이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8월까지 이 별도 물량이 별도로 배정된 것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올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인 기관 지원 시 일반 시민분들에게 지원되는 지방비의 50%를 인하해서 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좀 지적됐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인데요. 국비보다 비교적 한정적인 지방비에 따라서 좀 지원 물량이 한정적이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 기관이 대량 지원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법인 기관 지원 시 지방비를 5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일정 기간 거주 요건 계산 기준 통일한 부분입니다. 현재 3개월 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3개월 이내 거주 요건을 그러니까 구매 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업 공고일로 상이하게 설정해서 예를 들어 사업 공고일로 설정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공고 이후에 이사 온 시민은 그 해에는 보조금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이번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당해 연도 내 최소 2의 공고 의무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그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보조금 조기 소진이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구매해야 될 분들이 상반기에 보조금이 끝나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들을 주셨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우려를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당해 연도는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해서 첫 번째 공고한 물량이 끝나도 두 번째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그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그 안에서 복잡한 체계에서도 좀 통일하거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을 해서 보다 편하게 보조금 지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주엽 사무관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개요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주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하고 있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설치된 공공급속 충전기를 운영 관리하고 22년도에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지역별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도 사업 예산입니다. 급속 충전기 시설은 125억을 투입하고 완속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그 74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방식입니다. 급속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있고 완속은 민간 보조 형태로 22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별 브랜드 사업은 직접 설치와 민간 보조를 혼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급속 충전기는 약 15,000여 기가 이제 누적해서 설치가 됐고 완속 충전기는 91,000여 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 16만 기 누적 16만 기 설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롭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약 88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완속 민간 보조 사업과 급속 민간 보조 사업, 그다음 급속 직접 설치 사업을 추진했는데 22년도에는 그 약 1,94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완속과 중속을 그 사업자 평가와 지역별 차량 보급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롭게 그 지역별 브랜드 사업과 충전 지역 충전 구역 조성 사업 약 400억 플러스 알파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급속 충전에 대해서는 이제 최적 입지를 우선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급속 충전 시설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과 이제 충전 수요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충전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고 사업 820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은 그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제 설치 부지를 수요 조사를 하고 이를 이제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부지 협약과 그 행위 허가 등을 받아서 이제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그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별 차량 보급 현황 등과 관련해서 충전 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초급속 충전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유소나 그 LPG 충전소를 복합 충전 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전기차 보급 대수와 충전기 보급수, 그 다음에 뭐 지역 현황 등의 자료들을 입력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제 그 적합한 최적 입지 선정 프로그램을 2021년 3월에 개발을 해서 그 충전기가 설치가 적절한 지점들을 판단을 하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대기업 쪽 이 광역시나 뭐 그런 쪽에 주로 이제 그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초급속 급속 충전기를 설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21년도에 약 30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 200기 정도를 설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 그다음에 그런 이동 거점에 그 빠른 이동 지원을 통해서 충전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가구 쪽에 이제 충전 취약 지구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기존 주유소나 충전소에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 시설을 구축하고 도보 5분 거리 내의 생활권에 이제 상시적으로 충전 환경을 조성해서 충전 편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에 키맵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이제 충전기 위치 등의 정보를 표출을 했는데 올해는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현재 공공급속 충전기에 스마트 QR 코드를 부착을 해서 QR 페이가 가능하도록 해서 그 결제 편의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QR
페이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22년 완속 충전 시설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 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60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희망자가 설치 신청을 하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충전기를 설치한 후에 이제 설치 희망자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조금 관련 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은 물량 확대를 위해서 지원 단가를 좀 조정을 했고 사업 선정 방식이 당초 등록제에서 평가제로 변경을 했으며 전기 접수 방식은 이제 그 선착순에서 신청 물량을 모두 접수한 후에 우수 사업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고 설치 의무화에 맞춰서 이제 그 5기 물량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그 충전 사업자들이 최소 2년의 이제 의무 운영 그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충전 사업자들의 충전기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서 차년도 그 사업에 반영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원 단가 및 수량 조정 현황입니다. 당초 그 150에서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120만에서 160만 원 정도로 이제 좀 낮출 계획이고요. 지원 수량은 8,000기에서 약 4배 이상 되는 37,00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등록제에서 평가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은 그 완속과 컨센트형에서 완속, 중속, 그다음에 전력 분배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접수 방식은 선착순에서 신청 물량 접수 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등록제는 이제 그 일정 자격 조건 이상 되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는 이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그 충전기를 등록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평가제를 통해서 그 경영 상태, 그다음에 충전 서비스 운영 실적이라든가 AS 인력 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충전기 우수성, 그다음에 고객 지원 및 사업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약 25개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5월까지 그 평가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 있는 전기 충전 사업자가 선정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대상 충전기를 확대했는데 그 충전 성능 향상과 그다음에 충전기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서 중속 충전기를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노후된 아파트의 전력의 한계를 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 분배용을 이번에 새롭게 그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신기술 평가위원회를 최소 2회, 연 2회 또 필요시에는 더 늘려서 그 다양한 충전기 확산과 충전 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접수 방식은 당초에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주 과열로 이제 정부 사칭을 해서 영업하는 그러한 폐단과 그다음에 기존 충전기를 이제 축소해서 이제 보조금 신청하는 문제, 그다음에 조기 소진의 문제 등이 있어서 모든 이제 물량을 다 접수하고 이제 평가제로 선정된 업체의 신청 물량을 모두 이제 접수한 이후에 이제 그 사업자 평가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충전기 보급을 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치 수량 확대와 관련돼서는 최대 5기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삭제를 하도록 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충분히 충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충전 사업자의 의무 운영 기간이 2년이었는데 이것을 그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소 5년으로 그 변경을 하고 올해는 그 통신 규약을 의무화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작년부터 예고를 해서 준비를 다 마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50pp 1.6 인증을 실시하고 충전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내년도 사업자 선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별 특성을 반영을 하고 민간 투자 확대하는 이제 지역별 브랜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원 규모는 550억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이제 지자체나 사업자들이 협력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이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이제 그 지자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우선 할당하고 그다음에 충전기는 이와 맞춰서 이제 패키지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도심 지역인지 그다음에 도농 지역인지 또는 이제 그 환승 지역 등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상용차가 이제 접근이 가능한 차고지 또는 집중 구역으로 설정된 그런 지역에는 상용차 그 충전소를 집중 우선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의 이제 충전 취약 지역에 이제 그 주유소나 상업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제 충전기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고 그 뭐 차 제작사나 아니면은 그 충전 사업자뿐만 아니고 이제 상업 시설이라든가 그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발굴하고 그 뭐 충전 요금도 다양화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메가스테이션 조성 사업도 이제 브랜드 사업에 이제 포함을 하고 KV100 사업도 이제 신청 시에는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브랜드 사업의 사업 넷인데 뭐 이륜차는 배달 이륜차 전동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자체와 함께 할 경우에 이제 우선 지원하게 되고 택시, 화물차의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뭐 대학교 인근 단거리 이제 운행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관광 중심지에서 이제 렌탈이나 카쉐어링하는 사업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인근 상업시설 이라든가 이제 도농 지역의 마을회관 농협의 충전구역을 설정해서 그 지역에 전기차를 보급을 하고 충전기를 같이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뭐 삼성전자나 그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에 대해서도 이제 무공해차 전환하는 그런 기업 상생형 사업도 하나의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들 외에도 다른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제안해 주시면 그것들을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 보조금 처리 지침에 대하여 환경부 이형훈 사무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부 수소 모빌리티 혁신 추진단 이영훈 사무관입니다. 오늘 22년도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 보조금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수소차, 수소 충전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소 연료 보조비 지원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차 부분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보급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희 58조 3항에 따라서 그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 임차하는 자에게 저희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조건은 정액 보조입니다. 정률 보조가 아니고 정액 보조고요. 동급 내연기관 차와의 차액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환경부가 총괄을 해서 그 시도와 그 지방비를 매칭해서 그리고 그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있고요. 진행 절차는 아래 그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수소차 보급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3년 광주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1년 현재까지 약 누적 1.9만 대를 보급을 했고요. 단년도 21년도 물량은 8,532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보급 실적은 아래 그 표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차 출시 현황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또 22년도 보조금 지침을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넥소는 현재 그 18년 2세대 모델이 나와서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합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있고 현재 이것도 19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년부터 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그 이제 M버스나 이렇게 전세버스 통근버스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버스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트럭도 작년 그 선행 양산 차량 5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지금 실증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5월 뭐 이렇게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22년도 보조사업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그 대량 구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대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제한이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 리스라든지 이런 렌트 회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KV백 특히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물량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그 보조금 저기 신차 출시되는 차종에 대해서 버스 고사항 버스 같은 경우는 2억 원, 그다음에 트럭 같은 경우는 2억 5천, 청소차 같은 경우 7억 2천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승용하고 버스, 저상버스, 시내버스의 보조금 단가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수소차 28,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급 물량은 승용이 27,650대, 그리고 버스가 340대, 트럭 10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그 각 지자체별로 일정을 지금 저희도 사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2월 초부터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개편이 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개편이 수소차의 경우에 먼저 한 2월 초부터 먼저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그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주소지를 소재하는 그 지자체 분이 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트럭이 이제 대형 트럭이 나와서 저희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뭐 산업부나 국토부 이렇게 해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다양한 실증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충전소 부분입니다. 충전소는 민간과 그 지자체 보조로 구분해서 그 보조율은 동일하게 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표의 첫 번째 보시면 일반 승용 한 기는 사업비 30억 원, 그 중에 저희가 50% 15억 원을 지원해주고 두 개의 경우에는 25억까지, 그리고 승용 증설의 경우에는 7.5억, 그다음에 특수 상용 두 기는 42억, 그다음에 액화 4개에서 한 70억 정도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2년까지 저희 그 설치 목표는 누적 310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그 전략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25년까지 또 전국에 균형 있게 그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25년까지 저희가 450기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 시범 사업 5개를 추가를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특수 수소 충전소에도 액화수소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관련된 그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액화수도 충전소 시범 사업을 반영한 보조금 지침을 2월 4일까지 해서 저희가 개정할 계획이 있고요. 특수 수소 충전소 설치 민간 사업도 저희가 공고를 2월 7일부터 해서 공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연료비 지원 사업 부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구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료 구입비를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운영 적자가 발생한 그 상업 충전소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적자액의 한 80% 이하로 제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처음으로 저희가 12개소에 총 13억 7,100만 원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렸고요. 지원 대상은 그 19년에 완성 검사 증명서를 받고 20년 운영 실적이 적자인 충전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침의 또 저희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때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을 좀 하였습니다. 기간 자체를 구축 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상업 운영 이후부터 전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요. 연간 1회에서 2회로 그 지원 그 횟수를 좀 늘리고 특히 이제 대기업과 같이 이렇게 운영 상업용 충전소로도 좀 확대를 해서 충전소 그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4월에 21년 연료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상반기까지 적자가 발생한 충전소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22년 10월에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부터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질의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보조금 관련 질의에 대해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 주제별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차 충전기 사업, 그리고 수소차 보조금과 그리고 수소차 충전기 사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메일로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채팅 통해서 했었는데 조금 더 질문을 좀 정제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메일로 질문을 받았고요. 질문 중에서 나온 것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카테고리로 좀 묶어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전기차였어요. 구매 보조금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먼저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소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질문을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원라운드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수요하시는 구매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한테도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윤여솔 사무관이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별도 카테고리 그 안에선 별도 보조금 관련된 질문에선 별도 카테고리 하진 않고요. 주신 질문들 중에서 보조금 관련돼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항목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주행거리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차가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주행 가능한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염두에 하는 부분 구매 시 염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질문 내용에서 주셨다시피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거는 배터리가 더 무거운 배터리를 쓰는 거라서 오히려 주행거리 악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도하는 거는 동일한 배터리 탑재를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이 효율성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잘 설계를 해서 더 많이 주행거리를 보유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 시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일단 국비 추가로 매칭되는 500만 원은 국비고요. 그만큼 또 추가로 지자체 매칭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서 재원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구매보도 지원 시스템, 저희 조공회차 통합 누리집 관련된 지자체에서 문의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침이 확정되면 그 지침 확정대로 저희가 시스템이 오픈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이 곧 확정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 정도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2월달 중순 정도에 시스템은 오픈될 예정입니다. 또 최대한 제가 최대한 통일성 있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지키지가 못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저희가 마련한 지침을 좀 지킬 수 없는 지자체가 실제로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사전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비일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또 택시 물량 별도 10%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개인 택시, 택시법인 합쳐서 10%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공고가 이해된다고 하는데 네, 보급 물량이 2회로 나뉘어서 공고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공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해로 나누게 된 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 자체가 국고하고 지방비가 같이 매칭되는 특성상 지방비는 한 번에 이게 확보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 확보가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가 확보되면 다시 하반기에 공고된다는 점을 국민들께 조금 더 강하게 선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공고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공고된 물량이 전체 물량이 아니라 하반기에 다시 공고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추가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5,500만 원 기준 관련된 질문이신데요. 여러 옵션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차량에서 좀 하위 옵션, 상위 옵션으로 나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라 해서 저희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들만 동일하면 그 항목들이 들어가는 가장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즉, 그 항목들이 동일하다면 어떤 옵션에 붙었는지 상관없이 동일한 상한선에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가격이나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느냐라고 질문 또 주셨는데요. 이것 또한 저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이 인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조금 공고 개시에 있어서 시기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굉장히 좀 상황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1차 공고가 소진될 수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좀 느리게 1차 공고가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집행이 있어서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관련해서 지자체 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지자체 개별로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자체 관련돼서 지자체 지방비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도 국비 기준으로는 7만 5천 대가 확보됐는데 지방비에는 좀 모자라게 확보가 되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아까 우리 윤 여사님을 발표한 대로 법인 기관에 대한 그 대량 수요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을 일반에 비해서 50%로 매칭을 하도록 지침을 지자체와 협의한 이유가 좀 더 지방비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워낙 전기차가 인기가 많았고 대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올해는 좀 지자체별로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자체별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보조금이라든지 저희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거는 끝나고 저희가 차후에 끝나고 시간을 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보조금에 대한 질문이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소 모빌리티 혁신 추진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경주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전기차 보조금하고 좀 유사한 내용이고요. 보급 계획에 대한 물량은 많은데 지방에서의 물량 자체가 좀 저조하거나 공고 물량도 좀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급 목표는 연 단위로 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연초라든지 연말에 이렇게 지자체에 하달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자체를 여러 차례 그 지자체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고 자체가 애초부터 조금 저희 보급 계획에 못 미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의 경우도 뭐 상반기 하반기 공고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차례 이렇게 2회차 3회차 개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또 개정을 해서 물량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부족한 지역에 왜 이 차 보급을 하냐라는 또 질문이 있으셨는데 예를 들면은 거주는 뭐 경주시에서 거주를 하시는데 출퇴근을 뭐 포항이나 울산이나 뭐 부산으로 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는 또 이게 충전 인프라가 타 지역 대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 사실 좀 구매를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전소 자체도 저희가 작년에
법정 계획으로 해서 중장기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금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지금 충전소 구축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좀 충전 불편이 조금 더 없도록 저희도 좀 분발해서 충전소 구축을 좀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이 더 나온 게 지자체 분들 말고도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저희가 답변 못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차 EV6 같은 경우에 히터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주행 거리가 변경되는데 이때 인증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확인 후 개별 이메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분들이 질문하신 거는 다시 한 말씀드려 개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설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의 김주엽 사무관입니다.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콘센트형 충전기가 이제 작년에는 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서 제외됐었는데 요번에 왜 포함됐느냐라는 그 질의가 있는데, 콘센트형은 이제 기축 건물 지금 건물에 그 충전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이 되잖아요. 2% 의무화가 되는데 그 2% 의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 콘센트형이 완속 충전 시설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 완속 충전기에 포함이 됨으로써 이제 전용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또 생겼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그 충전 구역 이제 도색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질의 나온 게 이제 11kg급 이상 그 중속 충전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실은 이제 마트나 그런 대형 유통시설에 저희가 가보면 그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의 이제 체류 시간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새롭게 요번에 도입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 지원에 이제 포함시킨 건데, 지금 보조금 지원 단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다시 한번 모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가는 재산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 관련해서 이제 평가제 도입하면서 이제 공모하고 평가하고 이제 사업자 선정하는 게 모두 그것에 대해서는 5월 초에 이제 공모를 시작을 해서 5월 말에 선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제안서 평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2월 초에 그 충전 사업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상세한 것들은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CPP 1.6 인증이나 충전기 이제 최소 수량 등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뭐 완료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접수가 마감되는 날까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주 모집 대행사는 이제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이 보조금 지침이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침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차종별
보조금 단가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보조금 지침은 저희가 당초 1월 말에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수렴 절차에서 나온 의견들을 좀 더 충전 사업자라든지 전문가들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고 2월 말 정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해 주신 충전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들어간 11kW 이상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상황 조사를 더 거쳐서 확정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보조금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보도된 거에 따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개정에 따라서 23년부터는 저희가 전기 수소차 중심으로 보급 목표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 따로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무공해차 보급 목표로 23년부터는 설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3년부터는 22년 실적에 따라서 그 미달성 시 기여금이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기여금의 단가는 300으로 정해졌고요. 일단 20% 수준에서 페이즈 인 형태로 해서 20%, 50%, 100% 해서 일단 23년부터는 대당 60만 원의 기여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진행하는 질의응답 진행하는 동안 추가로 질의가 들어온 거는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있나요? 질의 들어온 게? 네, 또 전달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 더 질문에 대해 답변 못한 거 윤효선 하나 더 하겠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륜차가 빠지냐는 질문도 같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도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침과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이 별도로 나아가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지침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지침이 공개돼서 지자체들한테 안내될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2만 대 규모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추가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 또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중 차집에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좀 공개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요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사업자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나 의견 수렴할 때 그때 한꺼번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행 보조금, 그러니까 보급 목표 대상이 되는 제작사들에게 이행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대상이 유지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 기업이 현재하고 10개 기업이 유지가 되느냐 질문 주셨는데요. 네, 유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고 다시 한 가지 또 질문 추가로 들어온 게 충전기에 대해서 완속, 중속, 전력 분배로 정의가 됐는데 콘서트형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콘센트형의 경우는 콘센트형은 22년도에 보조금 대상 그대로 21년과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질문 더 있으시면 이메일로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로 답변을 좀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들어온 게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무공해차 보급정책 온라인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채팅 방식보다는 이메일 방식으로 해서 좀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적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정제된 질문에 답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추가 질문 사항은 이메일로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